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지원 제천단학사무소의 정소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충북지원에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드론 영상 매뉴얼인데요. 2020년 2월 본원에서 전국의 모든 사무소에 매빅2 프로라는 드론을 보급했었습니다. 모두들 드론을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업무에 활용해야지? 하고서 대략 난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충북지원에서 제작한 영상은 총 3편으로 영상을 보신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썰음 그만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동영상 제작 순서는 테이크 1 법령, 테이크 2 비행 사전 준비, 테이크 3 비행 및 비행 후 업무 처리 요령 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정말 복잡한 그리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법령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법령은 항공안전법을 기본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걸 다 읽으려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요.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항공안전법 제10장 122조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총 2가지입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인데요. 비행 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행 안전을 위하여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지역에서 비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200만 원이에요. 비행 승인을 왜 받아야 할까요? 비행 금지 구역과 비행 제한 구역은 무엇일까요?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주로 국가 중요 보안 시설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기체 즉 2만 원짜리 장난감 토이 드론도 예외 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매뉴얼 책에 이런 그림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지역의 맛집이 아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비행 금지 구역이고 녹색 동그라미가 관제권 영역이니 동그라미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셔야 한다면 꼭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구글 스토어에서 레디투플라이, 와우드론, V월드 앱을 설치하시면 저런 지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행 승인은 여기까지 하고 항공 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촬영 허가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과 헷갈리셔서 항공안전법에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한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항공 촬영의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비행 승인의 경우 안 해도 되는 지역에서는 우리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 촬영은 작은 토이 드론이라도 카메라만 달고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허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는 무조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지 드론을 날리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행 일주일 전에는 비행 승인과 허가를 받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일주일 전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드론 자격증이 없는데 나 이거 비행 가능한 거야?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2021년 2월 28일까지만요. 2021년 3월 1일부터는 비행 장치를 1, 2, 3, 4종으로 나누어 자격사항에 충족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은 250g 이상, 2kg 이하인 4종 무인 동력 장치에 해당하는데요. 매빅은 907g, 팬텀은 1388g입니다. 즉, 우리 원도 2021년 3월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지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2020년 5월 27일자로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항공보험 및 드론 구입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들은 본원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은 법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본원에서 들어놨습니다. 아참! 드론 보험은 자동차로 말하면 자차 보험은 안 들어져 있고 개인 대물 책임보험은 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 들어있다고 막 날리다가 고장나면 사고경에서 쓰기가 더 번거로울 테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조종자 준수사항은 항공안전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종자 준수 사항만 완벽하게 수행한다면 안전사고는 물론 기체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최근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건모가 드론으로 낚시할 때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드론에 뭐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드론은 뭐 달 데도 없지만 그럴 힘도 없습니다. 2. 주거, 사업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사람, 건축물의 충돌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 비행 금지. 광화문 집회 이 부분 때문에 비행을 안 내준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는 논밭에서 비행하는 것이니 거의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지 말 것.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승인, 촬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4. 안개 등으로 유관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드론은 그냥 넣어두세요. 5. 비행 시정이 좋지 않을 때 비행. 6. 일몰 후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7. 환각 주류 조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조종. 경험상 감기약이나 피부과 약같이 몽롱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약들은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는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8. 가시권 비행. 9. 사고나 분실 대비 장치의 소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재. 이 부분은 어려운 것이지 아니니 기체의 사무실 연락처와 담당자의 성함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10. 기체의 안전점검 확인. 여러분, 근데 10가지의 조종자 준수상을 보시면서 8번의 가시권 비행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권 비행이라는 것은 드론 기체가 조종자의 시야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직불 예행점검 업무를 수행 시 범용 앱을 활용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규정 위반일까요? 이 부분은 무인 비행 장치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 기준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에서 비가시권 비행을 할 경우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총 9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하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관찰자 1명 이상 배치. 그러니까 보조가 1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둘째, 조종자와 관찰자가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들 핸드폰은 가지고 다니시죠? 셋째,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비행 장치는 수동, 자동, 반자동 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조종자는 CCC, 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행 계획과 비상 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무인 비행 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곱째, 통신을 이중화해야 함. 여덟째, GCS라고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상에서 무인 비행 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 장착을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시각 보조 장치를 장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서 9번은 모두 기계적인 상황과 최첨단 기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것은 관찰자를 1명 이상 같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한 예로 비행을 나가다 보면 조종자의 경우 들어온 기체가 떨어질까 화면만 바라보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조종기를 놓친다거나 조종기의 방향타를 갑자기 건드리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같이 나가는 보조자는 조종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살펴 안전하게 드론 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불량과 이륙 후 위행 점검을 하고 오는 시간을 생각하면 1회 비행 시 10분 내외 정도이니 이 시간만이라도 살짝 긴장 늦추지 말고 집중해 주시면 더욱 안전한 비행이 됩니다. 아무튼 두 분이 나가면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너무 이것저것 많이 나열한 것 같은데 정말 복잡하시죠? 위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첫째,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를 꼭 받자. 둘째, 조종자 준수사항을 꼭 지키자.
셋째, 조종자와 함께 나가는 출장자가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조금 더 드론을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입니다. 이상으로 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영상에 담아 보았고요. 이제 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